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0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두 번째 방송 종목은 LG전자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달에 급등이 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딱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단에 접근했다가 하단 갔다가 상단 접근했다가 하단 갔다가 상단 접근했다가 하단으로 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차트쟁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대로라면은 한 92,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2,0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들이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G전자의 주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 주된 매출원이 가전과 그리고 TV죠.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미국의 소비를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비, 미국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뭐 음식료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습니다.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되면은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가 둔화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가전제품 같은 이런 이 IT 기기였던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G전자의 주된 캐시카우가 가전, TV 이런 것들인데 LG전자가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2분기 뭐 실적 부진 얘기를 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름 앞두고 2분기 때 실적이 항상 좋았어요. 왜냐면 에어컨 이런 거 많이 팔고 가전제품 많이 팔아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 둔화 우려, 여기다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삼성전자도 물론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품목들이 LG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주된 캐시카우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장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요. 어찌 보면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과감하게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장 사업을 진행을 해요. 지금 최근에 JKW 같은 경우도 수장이 바뀌었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잘하고 있죠. 그리고 LG노텍 아시겠지만 애플과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형님이라 할 수 있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고 좀 봐야 되겠죠. 관련된 전장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요. 왜?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부진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죠. 1분기 실적은 그냥 1분기 효과로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1조 8천억.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높게 평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LG전자의 주가를 턴시키기 위해서는 뭐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전장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좀 낮아야 주가가 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도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해결이 돼야 LG전자는 조금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승의 출발점인 뭐 93,000원 요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93,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된다라면은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LG전자는 관망,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지지부진히 왔다리 곧 오래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 확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죠. 대량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서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거의 상승의 출발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작년 10월 달에도 대량 거래 발생됐는데 못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차트적인 현상, 대량 거래 그리고 급등, 이런 거는 1차 조건입니다. 1차 조건이고, 여기에 플러스 뭘 말씀드리죠? 이슈. 여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돼서인지.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3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탈러시아 요것 때문에 원전, LNG 쪽으로 잠시 가겠지만은 결국 신재생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한국 방문했죠? 한국과 미국이 좀 더 끈끈해질 겁니다. 이제 끈끈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 미국의 지금 해상 풍력이란지 태양광 진행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처럼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아마 요 작년 10월 달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과 달리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늑대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점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자, 5,000원은 좀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6,000원. 6,000원을 1차 분기점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목표 주가 잡겠습니다. 6,000원. 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설정을 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될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